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삼국 후삼국 시대 잘 넘기셨고 고려로 들어갑니다. 자, 고려는 사실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저도 사실 그걸 좀 느꼈고요.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답이 있더라고요. 구석기, 주먹도끼와 찌개를 넘기신 분들은 일단 삼국 시대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 앞에서 보통 좀 멈춰요.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다시 또 주먹도끼와 찌개부터 삼국 하다가 또 멈추고. 고려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 뒤는 어때요? 조선은 워낙 익숙해요. 수많은 드라마, 그리고 조선 공부하지 않아도 들어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종대왕, 세조, 정조, 영조. 하지만 고려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다른 시대에 비해서 공부량이 그리 많지 않다. 딱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중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중간이기 때문에 그리 공부한 건 없죠? 그렇다고 시험이 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꽤 나와요.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약 5, 6, 7, 8, 9까지 아마 갈 텐데요. 이 고려의 강의는 정말 중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임명성, 광인윤,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다 외우시는데 고려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좀 반대예요. 그렇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알아두어야 할 것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선처럼 외울 시기는 그렇게 하고 아닌 시기는 조금만. 오늘 일단 전기인데요. 5강은 고려 전기인데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방금 우리가 전에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현존하는 최고로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비슷해요. 정광이 비슷해요. 정광이. 그래서 태정광 경성목현 이렇게 여러 번 하시면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기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려 전기의 강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번 흐름을 파악해보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려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또 한 번 자르면 정말 전기와 중간기 정도? 그냥 제가 붙인 건데요. 중기로 나눌 수 있고요. 무신정변은 무신집권기고 그 후는 또 2개로 나뉘어요. 몽골이 침입을 해서 결국 몽골에 굴복하고 원이 간섭하는 원간섭기가 있고 이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뀔 수밖에 없었던 말기 이렇게 총 5개의 시기로 나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전기는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부터 당연히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현종 때까지 요 8왕을 순서대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요건 오늘부터 입에 익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지배층이에요. 어떤 층이 이끌고 갔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신라 말기 스물스물 성장했던 호족이 그대로 고려 전기의 지배층이 됩니다. 호족 중심의 사회. 그러다가 이 호족들이 한 번 잡은 권력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요. 그걸 문벌이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문벌이 형성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중기를 좌지우지했던 문벌 귀족. 그래서 제가 발해의 서적관리기구 문적원을 외울 때 문벌 귀족 이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문적원은 발해다. 문벌 귀족한 요 문벌 귀족. 이때 뭐 이자겸이니 김부식이니 한번 권력 잡으면 계속 이어갔던 바로 문벌 귀족. 문벌이 형성된다. 중기에서는 딱 4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수계인, 문수계인. 잘 안 되시겠지만 반복하면 이제 또 들어와요. 문에 요 물결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여긴 계속 이어집니다. 태해, 정광 순서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문수계인. 수계인은 이어집니다. 수계인은 이어지는데 앞에 문까지 좀 기억해 놓자. 요 문이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문종. 아, 참고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만 조고요. 나머지는 다 종입니다. 종이 들어가고요. 원간섭기의 6왕은 충으로 시작해서 뭐 왕 이렇게 끝나요. 6충. 태조 빼고 다 종이었다가 여기서 6충. 그리고 말기는 막 마음대로 나가요.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이렇게. 조선은 조종이 반복되다가 군이 가끔씩 있죠. 폐위당한 사람들 반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기는 종으로 다 끝난다. 태조 빼고. 원간섭기는 충머왕. 요 충은 몽골에 충성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말기는 그냥 마음대로. 공민왕, 우왕. 그나마 요 공민왕이 의미가 있죠. 충머왕으로 안 한 거. 이게 바로 반원자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우왕 폐위당하죠. 이성계에 의해서. 위화도 해군. 창왕 세웠다가 거의 그냥 쓱 지나가서 결국 공양왕 때 고려는 멸망합니다.
자, 다시 지배계급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1170년에 무신이, 상대적으로 문신에 비해서 너무나 차별을 받았던 무신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정변을 일으키죠.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이 바로 1170에 일어난 무신 정변이고요.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은 당연히 무신이죠. 이때 왕들은 있으나 마나 전부 무신들이, 이건 이제 방정경 이체체로 나중에 외우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러다가 몽골이 침략을 합니다. 몽골이 상전을 했지만 결국엔 포기하고 강화로 천도했다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원의 간섭을 허용하는 원간섭기가 시작되고, 이때는 왕들은 충모왕이다. 그리고 누가 득세하느냐? 친원파 귀족들, 권문세족, 친원파 대표 기황후의 오빠 기철. 그러다가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 원명 교체기, 중국도 이제 원과 명이 교체하는 시기를 틈타서 우리의 공민왕이 반원자주 정책을 실시하죠. 과감하게. 그래서 이름부터 이제 바뀝니다. 충모왕이 아니고 공민왕으로 이름을 짓고요. 하지만 이제 고려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죠. 이때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백성과 정부에서 인정을 모두 받은 신흥무인 세력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과전법을 실시해서 경제적 기반까지 마련한 다음에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공양왕 때 드디어 고려는 끝이 나고요. 태조 이성계의 새로운 나라가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 전체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 번엔 안 됩니다. 여러 번 한번 보세요. 근데 요 흐름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불과 요 반 페이지로 고려 500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만, 자, 이 중에 오늘은 전기, 태해정관 경성목현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족들이 지배층으로 득세했던 고려 전기입니다. 자, 태해정관 경성목현 중에서 자세히 알아야 할 왕들은 요렇게 암기 코드까지 띄워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요거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태해정관 경성목현의 첫 번째 왕 태조 왕건 알아둬야 돼요. 요 암기 코드는 마지막에 하고요. 자, 먼저 요 순서는 요거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역분전이라는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개국 공신들한테 줍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역할에 맞게 나눌 분자죠. 나누어서 토지를 지급해요. 이게 바로 역할에 맞게 나누어준다, 역분전입니다. 따라서 뭘 보냐면요, 공로를 봐요. 당연히 얼마나 공로가 있느냐. 공로가 높으면 많이 주고 좀 작으면 적게 주고. 인품도 봅니다. 공로 아주 특이하죠. 인품, 덕망까지 두 가지를 고려해서 역분전. 고려의 첫 번째 토지제도 역분전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고려의 첫 번째 왕인 왕건이 실시한 거고요. 호족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데, 왕건은 상당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김부, 경순왕, 사심관 투항한 거 받아줬죠. 견훤이 옛날 적인데 살려줘요, 같이 합시다 했는데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족들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요 사가 뭐예요? 줄사예요. 줄사. 뭘 줘요? 성을 줍니다. 왕씨 성을 줘요. 근데 이거 왜 했냐면은 사실은 더 심하게 처음에 합니다. 아주 제대로 내 사람을 만들자. 요 뒤에 나오는 건데 요거예요. 바로 호족의 딸들하고 결혼해요. 호족이 막 세력 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왕 좀 밑으로 좀 내리고 싶어도 자기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 사위잖아요. 사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호족 포섭 정책, 결혼 정책을 쓰는데, 결혼을 하긴 정말 많이 합니다. 29명인가 되는 아내를 둘 정도로 정말 열심히 결혼을 하지만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더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면 성이라도 줘요. 성이라도. 너 왕씨해? 왕씨해? 아이 괜찮아. 너 우리 쪽이야. 우리 집안이야. 왕씨. 사성 정책. 요 일맥상통한 정책.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책도 많이 설치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거 바로 흑창제도, 빈민구율,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흑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건 바로 고구려의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애썼던 고국천왕의 진대법과 유사합니다. 곡에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춘대 추납,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 거둬들였으면 갚아라. 이 흑창의 전신은 뭐다? 진대법. 흑창. 자, 첫 번째 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정계와 계백요소 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해야 됩니다. 후뇨10조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유언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 후대 왕들에게. 후손들에게 보낸,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 내가 10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내가 왕 해보니까 요거 좀 꼭 지켜야 되겠더라. 그래야 나라도 발전하고 백성들도 평안해지고. 여기 써있죠.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태조 왕건의 10가지 유언. 10가지를 다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거란종 멀리해라. 거란은 아주 오랑캐다. 정말 근본 없는 오랑캐야. 발해를 멸망시킨,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거든요. 발해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잖아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고려거든요, 여기도. 그러니 우리의 발해를 멸한 저 오랑캐 거란은 절대 멀리해라. 그래서 거란이 어느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북진정책. 이것도 어쩌면 후뇨10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거란을 멀리해라. 그리고 불교 존중해라. 도교 행사도 가끔씩 해라. 연등에는 불교, 팔관에는 도교 행사입니다. 이걸 중시하라고 유언을 내립니다. 근데 나중에 후대 왕 중에 이걸 거스르는 왕이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통 연호는 중국이 사용하는 건데 기계가 엄청난 왕들은 연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 사상 최초의 연호 누구? 그렇죠. 광개토대왕. 영락 없죠. 누가 하겠으면 영락 없이 광개토대왕? 영락. 법흥왕? 법건원. 법흥왕 때 건원. 발해는 다 있다고 그랬죠. 무문선. 무인, 무인한, 인한. 문대성, 문대흥, 대흥. 선명하게 흥했다. 최전성기. 흥함을 세웠다. 건흥, 선건흥. 자, 그리고 태조 왕건도 있습니다. 천수라는 연호가 있어요. 천수를 누리는 최고의 나라가 되자. 천수 연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을 감해줘요. 그전에는 30% 줬어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100을 얻었으면 30을 국가에 냈어야 됐는데 10%로 깎아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11조. 10을 벌었으면 1만 내라. 11조. 자,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했을 때 1, 2천 전투 기억나시죠? 신검을 격파하고 후백제 신검을 몰아내고 이제 후삼국을 다 통일한 것을 기념해서 논산 지역에 그것을 기념하는 절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개태사예요. 이름은 상당히 거칠어 보입니다만 그런 어떤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는 절입니다. 개태사를 창건했다. 지역은 논산이다. 아까 후뇨10조는 후대 왕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유언이었다면 신하들은 이것을 좀 따라서 충신이 되어 나라를 발전시켜라 하는 게 바로 정계와 계백요소입니다. 요 계로 이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정계백요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정계와 계백요소 누구에게? 신하들에게. 자, 북진정책, 북쪽으로 올라가려 했기 때문에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송악이잖아요. 송악. 철원에 있던 궁예의 후고구려. 궁에 몰아내고 철원에서 다시 송악으로 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도는 송악이에요. 개경이에요. 개성. 그런데 북진 하려면 그 위에 평양도 중요한 거예요. 서경을 중심. 이 북진 정책하고 서경 중심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거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 오랑캐. 발해를 멸망시킨 이 오랑캐 거란이 사실은 좀 잘 지내보려고 태조 왕건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낙타 막 수십 마리를 보내고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세상에 그걸 거부해요. 데리고 온 사신 저쪽으로 귀양 보내고 선물 낙타를 만부교라는 다리에다가 묶어서 밥도 안 주고 굶어 죽게 만듭니다. 바로 만부교 사건. 태조 왕건 때 일어난 일에 거란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만부교 사건, 낙타 굶어 죽게 한 사건 거의 다 했죠. 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후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공고헌신일 신라의 항복, 공고헌신 신라의 항복이 바로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가 항복한 거잖아요. 투항한 거잖아요. 이때 항복했, 에이 무슨 항복이야 저리가 이게 아니라 그래 잘했어, 잘 생각했고 너 네 고향 경주잖아. 경주에 가서 네가 그 경주 백성들 잘 다스려. 대신 너 거기서 무슨 일 있으면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관직을 주되 책임감을 높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얻는 거죠. 견제도 하고 잘해주는 느낌도 주고. 그게 바로 사심관제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최초의 사심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미 임명했잖아요.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가 최초의 사심관. 그 후로도 중앙 관리를 고향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해서 내려보내요. 참 좋죠.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죠. 하지만 문제 생기면 네가 다 책임져 하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함부로 활동 못하게 하는, 생활 못하게 하는 양쪽을 다 생각한 이 태조 왕건의 치밀하면서도
너그러운 듯, 예, 아주 참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듯 다른 제도, 요거 기인 제도란 건 뭐예요? 지방 세력가의 지방 호족의 자제를 서울에 취직시켜요. 야, 서울로 오라 그래, 서울로. 야, 자, 이거 넓은 세상 좀 맛보라 그래. 그 말이 그렇지. 근데 그 호족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죠. 아, 우리 아들이 저 개경으로 진출을 한대. 어휴, 잠깐, 가만있어. 근데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뭘 못하겠네.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 안 되죠. 그게 바로 기인제도입니다. 일종의 인질제도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인제도의 효시는 뭐예요? 그렇죠. 상수리. 바로 신라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하는 걸 완성시킨 문무왕 때 상수리 제도. 이 상이 뭐예요? 위상자죠. 위, 수도. 수호하다, 지키다. 수도를 지키는 관리. 지방 세력가의 자제를 너 서울로 와서 여기 좀 일하라 그래. 인질로 삼는 거죠. 속세는. 바로 상수리 제도의 발전된 형태 기인 제도. 헷갈릴 수 있다. 어떤 게 고려고 어떤 게 신라지? 상수리 시옷 신라. 기인 제도 기역 고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해놓고 요 밑에 거랑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암기 코드. 왕건의 흑역사는 이거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정북서 쪽에만, 정북서만 1011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는 사기결훈이다. 왕건의 흑역사는 정북서 쪽만 1011개 있는데 그중 최고는 사기결훈이다. 요 훈은 이제 사기결훈인데 훈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왕건의 흑역사는 자 왕건 때 일인데요. 흑착, 역분전지급, 사성정책, 정북서 쪽만 정계개백요서 신하에게 북진정책 요 같은 개념으로 서경을 중시했다. 쪽은 그냥 지나가고요. 만이 바로 만부교 사건입니다. 낙타 굶어 죽게 한 거요. 1011개 있다.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11조. 감세. 원래 한 30% 받던 걸 10%로 감해주는 백성을 위한 정책. 요 개도 있어요. 개태사 창건. 후삼국을 통일한 것을 기념하는 절 개태사를 논산에 창건했다. 쭉 넘어갑니다. 요건 이제 말이 되게 만들려는 이어지는 단어들이고요. 마지막 사기결훈 4가지. 사가 한 번 더 나와요. 바로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결혼정책. 마지막 후는 후대 왕들에게 유언한 훈요 10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안 돼요. 그래도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 그러니까 고려는 딱 이런 식으로 할 건 4명 있어요. 4명. 4명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하세요. 제가 시험을 여러 번 봤더니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안 되실 겁니다만 한 3번째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왕건의 흑역사 정북서 쪽 혹은 서북 쪽에 1011개 있는데 그중 최고 사기결훈. 태정관 경성 목현 중에 이제 태를 했고요. 태는 좀 복잡하게 한 대신에 해정은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정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요만큼만 알아두자는 겁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왕규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이때 외척들이 득세할 때예요. 외척이라는 게 누구예요? 외가 쪽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 외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서로 막 자기가 왕권을 막 넘나들면서 왕은 그냥 허수아비고 막 난리가 나요. 이때 대표적인 난이 왕규. 요건 나중에 양규라는 충신이 있어요. 거란을 격퇴한 거란 2차치 요거하고 비교합니다. 왕규 왠지 충신 같은 느낌 잘 안 나죠. 왕규 이렇게 읽으면 다 느낌 와요. 왕규 양규 아무튼 왕규가 해종 때 난을 일으켰고요. 이때 막 외척들 득세하고 왕권은 약해질 대로 약한 요 정도만 알아둬요. 그다음에 정종은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딱 한 개만 나와요. 광군을 정종 때 창설했다. 태해, 정관, 경성, 목현 3대 왕인 정종 때 광군이 창설됐는데 아주 특별한 군대입니다. 무슨 임무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거란 침략에 대비한 거예요. 정종 때는 이거 하나 나오는데 너무 중요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상당히 초기입니다. 정종의 광군 창설은 시기순으로 배열할 때도 고려의 완전 초기다. 3대 왕이니까. 그리고 누구를 대비한 거냐? 바로 거란이다. 거란은 광군은 거란의 침략을 대비한 거다. 기억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란, 광군. 자, 이 두 왕은 쉽게 좀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다음 왕이 또 세요. 하지만 태조 왕건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종 아주 중요합니다. 통일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왕, 조선의 세종만큼 중요한 왕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신문왕입니다. 간만에 신문을 보니 999
제일 큰 업적 딱 하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빠가 통일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어요. 왕권을 강화하죠. 고려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쓴 사람 바로 광종이라. 아주 무지막지한 왕이 광종이에요. 왕권 강화. 고려를 대표하는 왕권 강화의 대명사 광종입니다. 과거제를 실시한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제가 왕권 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엄청 상관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직위를 차지하는 시대였다면 광종 때부터는 엄격하게 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돼야 관직에 오를 수 있고요. 그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누가 선정합니까? 왕이 하는 거예요. 왕. 당연히 왕권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미 이전에 요거 비슷한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누가? 독서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분 짓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관리를 등용하는 거. 그렇죠. 독서 시키면 환호해요? 원성이 자자해요? 원성왕이 하려고 했는데 해봤지만 그렇게 큰 효과 없이 스르륵 사라졌다가 드디어 고려 광종대에 과거제가 실시됩니다. 아주 광종, 과거니까 광종 이렇게 쉽게 외우셔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암기 코드로 정리할 겁니다. 근데 하나 꼭 같이 알아두셔야 될 거, 항상 이러한 큰 업적들은 왕 혼자 하지 않습니다. 충신들이 뭔가 건의하고 고민하고 토의해서 만들어지죠. 바로 쌍기라는 중국에서 망명한 신하의 건의에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다. 자, 그리고 광종은 왕권 강화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호가 있었습니다. 두 개나 있어요. 태조도 하나만 있는데 천수를 누리자 천수인데 광종은 광덕준풍. 이름도 살벌합니다. 광종 나와요. 광덕준풍. 광종이니까 광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쫙 이어서 광덕준풍 연호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건 제가 드릴게요. 이 칭제건원이라는 건 뭐냐면 칭제, 칭하자 뭐라고? 제 황제라고. 중국만 할 수 있는 이 황제로 칭하자, 이게 연호를 밑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건원, 원을 건, 세우다. 이게 원호라고도 합니다. 연호를 원호, 연호의 다른 말 원호거든요. 그래서 건원이라는 건 연호를 세우자란 말하고 똑같아요.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세운다. 칭제건원. 이건 왕권을 정말 강화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내자짜리 이야기. 자, 광덕준풍, 칭제건원,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세웠다. 그 연호가 뭐냐? 광덕준풍. 자, 아까 과거제 별 3개 했죠? 노비양건법도 3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아주 왕권 강화의 대표적인. 노비하고 뭐 왕권하고 뭔 상관이야?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이게 소유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물건 취급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소유자가 마음대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물려주기도 해요. 심지어 노비가 제대로 되면 다행인데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꾸 노비의 수가 늘어나면 이 노비는 그 귀족에게는 언제든지 군사로 변할 수 있는, 왕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죠. 제대로 노비면 상관이 없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비가 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제대로 검사해서 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노비안검법이에요. 당연히 왕권 강화. 귀족 자기의 소유였던 노비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귀족 권한 약화. 노비는 이제 양인이 됩니다. 양민이 돼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뭐 해요? 아까 11조. 나라에 세금 내죠. 그리고 귀족 소속이 아니니까 언제든 그 사람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죠. 왕권은 강화되는 거예요. 노비안검법 광종. 광종은 귀법사라는 절도 창건을 하는데 이때 하나 꼭 기억해 두실 거, 균여라는 스님을 주지로 임명해요. 균여가 주지로 있는 귀법사를 창건했다. 광종입니다. 근데 이 균여의 업적 보현시번가라는 향가를 발표하죠. 균여하면 보현시번가. 균여 스님 어디 살았다? 귀법사에 살았다. 균여가 보현시번가인 거는 하나의, 균에 감염된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균을 보유하고 있다. 보균자라고. 보균자. 보균. 이렇게 외우시고 귀법사하고 연결하는 건 잠시 후에. 그리고 왕권을 강화한 왕들의 대표적인 체제 정비 중에 하나가 바로 공복을 제정하는. 관등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다르게 해서 소속감도 생기게 하고 왕에 대한 충성심도 높이는, 뭐 외관이긴 하지만 나름 체제를 정비하는 거죠. 공복 제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흥왕이 공복 제정했었죠. 병부와 상대등 설치. 법흥왕 공복 제정. 백제는 체제가 정비된 게 고이왕 때입니다. 3세기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고 관등을 정비하죠. 16관등. 안 한 게 뭐다?
불교만 그때 수용이 안 됐는데, 불교는 그 다음 왕인 근초고왕 전성기 4세기 지나서 같은 4세기지만 침류왕 때 특이하게 불교를 수용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전전전 강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지막지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좀 뭐 보살피고, 이 노비한거법도 어찌 보면 그냥 자기 좋으려고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제대로 백성을 위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바로 제위보라는 것을 설치한다. 요거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상당히 헷갈렸었어요. 왜냐하면 느낌상 뒤에 나오는 성종이 했을 것 같거든요. 의외로 광종이 제위보를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뜸을 들이나? 바로 빈민과 환자를 구제하는 기금이에요. 이 보가 기금이라는 뜻입니다. 제위보, 불쌍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것의 이름이 바로 제위보고, 놀랍게도 그것을 실시했을 때 왕은 무지막지 광종이다. 광종, 상당히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의외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서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암기 코드는, 광종은 옛날에 과거에 광풍검이라는 칼을 가진 귀공제였다. 원래 귀공자죠. 그거의 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공제였다. 광종은 과거에 광풍검 가진 귀공제. 광종 과거는 과거제 실시, 쌍기권이. 광풍검에서 광풍, 광덕준풍, 연호. 광풍, 검, 노비, 안검법. 귀공제였다. 귀법사를 창건했다. 귀법사, 바로 균여하고 이어지고요. 균여는 보균자니까 보현 10원가. 공복을 제정했다. 마지막 제위보 설치. 자, 귀공자가 아니고 귀공제로 암기 코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위보, 빈민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무지막지한 광종이 의외로 설치했다. 광종은 여기까지. 자, 이제 또 살짝 쉬어가는 느낌. 태해정광 경종. 제가 이거 계속 해드릴 거예요. 결국은 외우시게 될 겁니다. 태해정광 경성목현, 여긴 아셔야 돼요. 자, 경종은 다른 거 없고요. 요거 하나만. 시정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한 거예요. 시작. 뭘 했냐? 전식과를 시작했는데, 이 전식과는 상당히 중요한 고려를 대표하는 토지제도입니다. 수조권 권리.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리에게 준 거, 바로 토지제도 수조권 제도인데, 왜 전식과냐? 아까 역분전으로 출발했죠. 태조 왕건이 역분전. 바로 이제 본격적인 토지제도는 전식과. 고려 전체를 아우르는 건 전식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름이 전은 전지고요. 시는 시지예요. 전지는 뭐냐? 토지의 수조권이다. 땅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 시지는 땔감을 걷어들일 수 있는, 임야, 땔감, 산, 나무 막 이런 거기서 땔감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전지와 시지를 합해서 전식과. 그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경종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 때는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그럽게 해줘요. 막 줘요. 관품 좋다고 그러면 관직이 높아? 거기 좀 많이 줘. 관직이 좀 낮은데 이 양반은 인품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그럼 이분도 많이 줘야지. 현직 당연히 주죠. 현재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은 전에 관리셨어? 아주 그렇게 훌륭해. 전직도 드려. 관품, 인품, 전직, 현직 다 줘요. 시작이니까. 전식과는 따로 나중에 쫙 한번 훑을 텐데, 일단 경종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성시경으로 외웁니다. 시경. 시정전식과는 경종, 시경. 자, 경종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강한 왕 또 나왔습니다. 성종은 조선이든 고려든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성자는 이룰 성자.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묘호를 준 거죠. 나중에 후대에서 지어주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제대로 했으니까 저 성자를 주는 겁니다. 역시 암기 코드 있는데 내용부터. 자, 국립대학은 어느 시대든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고려의 국립대학 국자감을 세운 왕 성종입니다. 이룬 거죠. 정말 이룬 거예요. 게다가 12목이라는 지방행정구역에 지방관을 파견해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요거 다 나중에 최승로라는 신하가 건의해서 한 건데, 그거 나중에 연결하고요. 자, 그리고 지방의 관리, 향리제를 정비한 사람 역시 성종이에요. 요거는 참고로 향리는 조선까지 이어집니다. 향리제도 조선까지.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고국천황의 진대법이 태조 왕건의 흑창으로 이어졌고요. 그 흑창이 이름을 바꿔요. 조금 더 발전하면서 바로 의창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춘대춘합 똑같고요. 성종 때 의창. 의창은 빈민구율 기구잖아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도 설치합니다. 성종답게 다 웬만한 국가 제도를 다 정비하고 완성해요. 바로 상평창.
항상 평평한다. 항상 평평하게 하는 기구. 물가 조절기. 물가가 오르면 쌀을 풀고요. 물가가 너무 내리면 쌀을 걷어들여서 다시 오르게. 항상 평평하게 조절하는 기구. 상평창 일운왕 성종. 자, 그리고 거란의 침입을 대부분 현종 때 다 받은 줄 아는데 침입은 했는데 안 싸운 게 있죠. 그게 바로 1차 침입이죠. 누구 때문에 안 싸웠어요? 저희 조상 서씨 가문의 희 선생께서, 서희 선생께서 입으로만, 외교 단판으로만 강동 6주를 오히려 획득을 합니다. 거란의 장수가 야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왜 그러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거란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거란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옛날 만부교 사건 있잖아요. 태조 왕건이 막 두고 봐라 하다가 드디어 성종 때 쳐들어오는 겁니다. 제대로 1차 침입. 얘 왜 그래 진짜 도대체. 자꾸 저쪽 송나라하고 친하고 말이야. 가까운 우리 거란하고 막 잘 지내자고 우리가 낙타까지 줬는데 너 이럴 거냐? 이거 왜 그러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하고 싶어도 여진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가잖아. 우리 저 강동 6주 요거 주면은 우리가 여진 해고 더 잘 지내. 거란 좋아요. 말로 싸우러 왔다가 침략하러 왔다가 오히려 땅 주고 돌아가는 최고의 입담꾼 외교관 서희. 누구 때 사람이다? 서희니까 성종이에요. 서희니까 성종.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게 바로 1차 침입이었다. 보통 2, 3차만 생각하는데 1차 침입이 도대체 어느 왕 때냐? 바로 성종. 서희니까 성종 1차. 강동육주 중요. 그리고 발해가 삼성육부잖아요. 당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독자적인 이름으로 바꾸죠. 정중선,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육부, 충인의지 예신. 발해의 독특한 이름. 누구요? 문왕이죠. 뭔가 정비했다고 이렇게 싸우는 무 다음에 문이, 성종이 그 제도를, 고려만의 제도를 완성. 여기는 이성육부. 삼성이 아니고 이성육부. 이성 뭐예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지금 약간 생소하실 텐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옵니다. 중서문화와 상서성. 그리고 그 상서성 아래에 6개 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육부예요. 이때는 2호 예병 형공입니다. 이게 그대로 조선의 6조로 이어지죠. 거기선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여기는 2부 이렇게. 여긴 부, 거기는 조. 그 다음 최숙노라는 성종이 정말 총애했던 신하가 당장 하셔야 될 일 28가지를 얘기하고요. 통일신라 때 막판에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 창고가 진상이 됐네. 진성여왕 때도 이런 신하가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최씨예요. 최치원. 당나라 빈공과에 합격한 육도품 출신의 최치원도 시무, 그때는 이렇게 많이 못하고 몇 개만, 10개만 시무 10조를 건의했는데 진성여왕이 안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원적외선이 나왔네. 원종애노의 난, 적고족의 난. 혼란의 절정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성종은 안 그렇습니다. 최승로 신하가 건의한 28조를 다 웬만하면 받아들여요. 이 시무 28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유교 정치하셔라. 신앙은 불교이되 정치는 유교적으로 해라. 이 국자감이 바로 또 유학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조 왕건이 후뇨 10조에서 불교 중시하라고 후배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후대왕들이. 이거 어겨요. 유학을 중요시하고 유교 정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불교 예전 같지가 않게 취급을 하는 거죠. 연등회가 이제 불교 행사잖아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불교가 고려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줄입니다. 하지만 도교 행사인 팔관에는 없애요. 이게 바로 시무 28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성종 관련해서는 웬만한 문제는 틀리지 않아요. 하나만 더. 돈은 고려든 조선이든 누구? 그렇죠. 돈 숙종이에요. 숙종들이 다 돈을 하는데 최초의 돈. 우리 역사상 최초의 돈은 사실 철전입니다. 철전. 철로 만든 전. 쓸 수 있겠습니까? 거의 안 썼죠. 하지만 의미는 있죠. 그게 바로 건원중보라는 거예요. 이게 숙종 때가 아닌 그 전인 바로 이 성종 때 출시됩니다. 거의 사용은 안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최초의 철전이다. 철로 된 화폐. 썼다 안 썼다? 거의 안 썼어요. 건성, 건원중보, 성종 때. 이렇게 하나만 더. 요건 따로 빼서 자주 나오는 업적은 아니지만 숙종 때 활해삼 나오거든요. 활구, 해동통보, 삼한통보. 그거랑 섞어서 나올 때가 있으니까 건원중보는 건성 만든, 건원중보는 성종이 만든, 건성 만든 철전이다. 최초라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까지.
자, 이제 그러면 성종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중요한 왕이어서 암기 코드로 정리합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한 5번만 반복하시면 입에 익습니다.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사이즈는 거의 28. 자, 제일 힘든 게 이 감목향인데, 이 감목은 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나무의 향이 나는,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옷 사이즈, 의상 사이즈가 거의에서 요이는 이 숫자로 하고, 28도 숫자. 자, 감, 국자, 감, 설립. 목, 12목의 지방관 파견. 향, 향리제 정비. 감목향이 나는 성종은 성종이고요. 의상 사이즈, 의창. 상평창 사이즈는 거란의 1차 침입. 누가?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강동 6주 획득. 거이를 아예 이 숫자로 써놓은 이유는 바로 이성육 부체제 정비. 28? 이건 아시겠죠? 최승로라는 신하가 건의해서 시무 28조에 의한 유교 정치를 했다. 그러다 보니 불교 행사 연등에 좀 줄고 도교 행사 8관에는 아예 아웃. 하나만 더 건성 만든 건원중보는 성종 때 만든 철전이다. 최초. 태정관 경성하면 이제 목현 둘 남았습니다. 자, 목종도 다른 거 거의 없고 딱 2가지만 합니다. 전시과 아까 시정전시가 시경이가 만들었죠. 시정은 경종인데 태정관 경성 하나 띄고 목종 때 한번 바꿔요. 개정합니다. 개정. 처음이어서 경험이 없으니까 막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재정이 관리들 다 주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좀 줄이자. 바꿔요. 인품 보고 관품 보고 전 현직 다 줬는데 그 중에 조금 이상한 거. 인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인품이 빠집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한번 바꿨을 때 제일 이상한 덕목. 야, 이 인품이라는 게 그게 객관적이지 않잖니? 빼줘. 관품 보면서 전현직 관리에게 줍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목종 때. 2번째. 거란의 2번째 침입의 원인이 되는 강조의 정변, 이원종형이죠.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고려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죠. 역사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아주 세세한 거 말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정말 고려를 이해하는데 고충이 있었던 분들에게, 특히 저를 포함해서요. 전 끝까지 봤거든요. 그 본방도 꽤 사수했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 바로 이원종 배우가 열연했던 강조라는 이 신하가 정변을 일으키고 목종을 폐위시키고 다음 왕인 현종을 세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강조의 정변 때문에 거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왕을 바꿔?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2차 침입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강조의 정변이고, 강조의 정변이 어느 왕 때 일어나요? 목종 때 일어났는데 심지어 목종이 죽어요. 그것 때문에. 이 2가지를 목종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태해정관 경성목 잘 오셨고요. 이제 전기의 거의 마지막 왕 현종입니다. 현종은 암기 코드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만 꽤 많은 이야기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은근히 중요한 왕이에요. 고려 거란전쟁에서는 제국의 아이들의 김동준 군이 열연을 했습니다. 연기 잘했어요. 후반부에 특히. 거란의 침입 2, 3차가 한꺼번에 현종 때 일어났다. 2차, 3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의 원인은 강조의 정변이고요. 이때 너무나 급하게 거란족이 내려오는 바람에 당황해서 개경을 떠나서 이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역사, 조금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2차 때는 나주로까지 피난 갈 정도로 위험했었다. 그런데 양규, 아까 왕규 되게 아주 나쁜 사람처럼 해종 때 난이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양규는 정말 훌륭한 최고의 무장이죠. 온몸에 화살을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스스로 몸소 싸워서 거란족들을 혼내준 사람, 바로 양규입니다. 거란 2차 침입 때 영웅 양규. 2차 침입의 원인은 강조, 영웅은 양규, 왕규는 해종 때 아닌 사람, 난 일으킨 사람. 결국 친조할 테니까 가라 해서 이제 물러나요. 그래도 꼭 친조라는 건 인사 가는 겁니다. 왕이 거란 왕에게 가서 인사하겠다는 약조를 한 거예요. 친조 가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친조를 안 가. 3번째 쳐들어옵니다. 정말 대군이 밀려왔지만 이때 최고의 활약을 한 사람이 바로 낙성대의 주인공. 낙성대, 떨어질 낙, 성, 별성.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지역 바로 저 서울의 낙성대, 그 서울대 기숙사 쪽에 있는 역이 바로 낙성대죠.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완전히 거란 병사를 대패시킵니다. 귀주대첩. 우리 역사상 큰 승리를 거둔 전쟁 중에 열 손가락 안에 꼽는 아주 훌륭한 전쟁이죠.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 3차 침입을 완벽하게 막아낸다. 요 방금 얘기한 2, 3차 침입 어느 왕이라고요? 다 현종 때 일어난 겁니다. 현종은 그래서 암기 코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사실들을 좀 알아둬야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거란은 이제 물러났는데, 전쟁 후에 이제 불심으로, 부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보자 하고 대장경을 조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초조, 처음 초 만들 조, 초조 대장경. 누구? 현종 때. 언제? 전쟁 후에 대비하는 거죠. 부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정신적인 거 말고 물리적인 것도 설치를 합니다.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해요. 국경만 막으냐? 옛날에 개경 버리고 나주로 피난 갔던 경험이 있는 현종? 개경에도 성을 쌓자 나성. 미리 얘기해 드립니다만 이 초조 대장경은 나중에 불타요. 언제? 그 후에 몽골이 침입했을 때. 그래서 다시 만든 거, 처음 만드는 게 초조고요, 다시 만든 거에서 제조. 근데 엄청 많이 만들어. 8만. 그게 바로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의 다른 말은 제조 대장경. 초조 대장경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거란의 침입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정리를 해보면 총 3번 침입했습니다. 1, 2, 3차를 침입했는데 왕은 2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종 때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강동육지를 오히려 획득하고 끝난 1차 침입 성종이고요. 방금 얘기한 현종 때 2, 3이 한꺼번에 있다. 왕으로 따지면 성현현이고, 그것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했던 장수들을 얘기하면 춘천의 소양강 같아요. 소양강, 서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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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 양이, 강삼, 서양강, 소양강, 서양강, 서희, 강동육주, 양규, 흥화진 전투, 강감찬, 귀주, 대첩.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암기 코드로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만 한번 해보십시오. 성현현, 성종이 1차, 현종이 2, 3차, 서희가 1차, 양규가 2차, 강감찬이 3차. 이렇게요.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머리 아프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고려 전기니까 고려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정치기구하고 지방 행정제도, 요거는 지금 알아둬야겠다고 제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게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잘은 안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눈다고? 성종 때 이성육부로 나눈다. 이성이 바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2성입니다. 이렇게 2성이고요.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는 거예요. 육부. 자, 그러면 중서문화성은 최고가 누구냐? 바로 문하시중. 쉽죠. 문하로 끝나니까 문하의 시중이다. 예전 신라에는 집사부의 시중이 국무총리였죠. 귀족들의 회의는 신화, 화백회의고 거기에 짱은 상대등. 상대등이 권력이 높아지면 왕권은 약화되고, 왕권이 높아지면 상대등의 권력은 약화되고, 왕을 보좌했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집사부 시중의 권리도 같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는 그냥 시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중서문화성이기 때문에 문화시중이 최고 권력을 가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에는 제신이라는 직책이 있고 낭사라는 직책이 있다. 이게 어려우니까 오늘 일단 한번 듣고요. 나중에 꼭 다시 복습을 하세요. 제신은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관직이에요. 제신. 낭사라는 건 언론직입니다. 언관직. 비판하고 간쟁하고, 나중에 조선시대의 사관원에 해당되는 간쟁, 비판, 이런 기구. 낭사, 제신과 낭사. 중서문화성은 제신과 낭사가 있고요. 상서성은 그냥 육부가 밑에 있는 거예요.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무 담당을 아래 두고 있는 상서성. 자, 그리고 중앙기구 중에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중추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추원은 2개의 중요한 관직을, 추밀이 있고 승선이 있는데, 추밀은 군사기밀을 담당하고요. 승선은 승자 들어가면 조선에도 도승지 있잖아요. 옆에 비서, 그러니까 왕명 출납. 왕의 명을 듣고 얘기하고 받아서 왕한테 다시 보고하고, 들고 나는, 왕명을 들고 나는, 다시 말해서 비서죠. 추밀과 승선. 자, 그리고 또 중앙기구 중에 어사대. 느낌 오시죠? 어사대. 감찰이죠. 감찰. 신라 태종 무열왕 때 감찰, 중앙감찰, 사정부. 아들 문무왕은 바깥도 좀 감찰합시다. 외사정.
고려 어사대. 너무 쉽죠. 요거는 암행어사에 그 어사가 들어간 어사대. 요게 조선으로 가면 뭐예요? 사헌부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자, 그리고 요 삼사라는 거. 요게 조선의 삼사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조선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요런 세 가지 중요한 기구를 합해서 삼사라고 일컬어요.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언론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삼사는 무슨 세 가지의 사가 아니라 그냥 삼사가 이름이에요. 그냥 삼사가. 그 기구의 이름. 뭐 하는 데냐? 회계. 곡식 들고 나고 화폐 들고 나고 요거 체크하는데 경리부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뭐랑 비교한다?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들.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다시 말해서 고려의 삼사는 언론기구가 아니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계. 곡식하고 돈이 들고 나고만 체크하는데, 자, 이게 이제 중앙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워지는데요. 두 개의 깊숙한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해결됩니다. 제추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앞에는 제신이고 뒤에는 추밀이에요. 그러니까 제신과 추밀이 합해서 하는 회의. 제신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관리 제신이고요. 추밀은 뭡니까? 중추원에서 군사 기밀을 담당한 사람 추밀. 왕명출납은 누구? 승자 들어간 승선. 그러니까 각각 중추원과 중서문화성에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둘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바로 제추회의입니다. 제신과 추밀이 함께하는 회의. 제추회의. 한 번에 안 돼요. 아주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제추회의에서도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방회의고 하나는 법제나 격식과 관련된 회의. 국방회의는 그래도 이름이 괜찮아요. 병자가 들어가요. 도병마사. 처음엔 임시기구였고요. 임시회의기구인데 나중에 상설화됩니다. 워낙 외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설화되고 그것이 원간섭기에는 격화되죠. 관제가 격화되면서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권문세족이 막 여기를 장악하죠. 그 당시 친원파들이. 자, 그리고 식목도감은 무슨 저 나무 심는 그런 저 임시기구가 아니고요. 식목도감은 법제 격식, 규범과 관련된 거, 예의와 관련된 법제와 격식에 관한 회의를 하는 기구 식목도감. 자, 제추회의 다시 한번 제신과 추밀이 함께 했다고 해서 앞자를 따서 제추회의인데 그 안에는 국방회의기구 도병마사, 법제나 격식의 회의기구 식목도감. 자, 많이 힘듭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대간이란 게 있어요. 대간. 조선의 삼사가 대간의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려의 삼사는 그런 기능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언론 기능 안 하고 회계 업무만 봅니다. 곡식 화폐 출납만. 그러면 고려에서는 누가 그런 언론 기능을 하느냐? 바로 대간. 근데 대간도 둘이 뭉쳐야 돼. 중서문화성에서 아까 그래도 언론기구, 언론 맡은 사람 낭사가 있죠. 낭사. 감찰. 조선시대 사헌부에 해당되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간원, 사헌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 언론, 비판, 어사대의 관원, 어사대에서 일하는 관원, 감찰. 둘이 합하면 이게 대간이 됩니다. 그럼 대간은 크게 세 가지를 하는데, 간쟁. 왕이 잘못하면 안이 되옵니다. 안이 되옵니다. 이거 간쟁이에요. 조금 더 강한 거. 이거 해야 돼요. 아, 그건 못합니다. 왕명을 거부하는 거. 아주 강한 대책이죠. 봉박.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것도 중요해요. 관리를 임명할 때 이들이 동의를 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바로 대간이 동의해요. 이걸 바로 서경권이라고 해요. 간쟁, 봉박, 서경. 간쟁, 왕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예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명령을, 왕명을 거부하는 거. 봉박. 그리고 마지막,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를 해주는 거. 서경. 요 세 가지 일을 맡은 대간은 바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함께한다. 자, 제추회의하고 대간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 이걸 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선에 비해서 조금 공부를 덜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꼭 3번 이상 복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조금 쉬워요. 이제 지방제도하고 군사제도는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자, 지방 아까 우리가 했었죠. 12목의 성종이 지방관을 파견했다고요. 자, 12목에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오도양계라는 지방행정구역으로 고려는 정비가 됩니다. 오도양계. 이게 아마 현종될 거예요. 현종대. 자, 오도. 전국을 5도로 나누고요. 5개 도로 나누고요. 그 양계. 여기 북계하고 동계로 요 끝에 국경지역에. 이건 군사적인 지역으로는 양계, 북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북은 북쪽, 거란, 여진, 동은 일본이겠죠. 왜?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5개 도. 오도 양계는 꼭 알아두세요. 오도 양계. 신라, 통일신라, 구주, 오소경. 발해, 오경, 15부, 62주. 나중에 조선, 8도. 그리고
5도 양계 플러스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에 여기 경기. 자, 5도에는 누가 파견되느냐? 안찰사가. 양계에는 병마사가. 이거 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거 군사지역이니까 병마사고요. 이거 행정지역이니까 안찰사. 8도에는 조선의 8도에는 관찰사. 안이 관으로 바뀌어요. 안찰사가 파견되고 도 밑에 군현이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이 되면 주군 주현이 되고요. 파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방관이 이렇게 다 파견될 수 없죠. 그런 데를 속군 속현이라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려 때는. 그럼 누가 거길 지배합니까? 아까 성종 때 정비했던 향리제. 향리가 실질적인 지배자다. 향리의 권한이 상당히 높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조선에는 지방관이 대부분 파견됩니다. 그래서 향리는 힘이 없어요. 사또 보시죠. 항상 조선의 향리 이방들은 이러죠. 고려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향리가 속군 속현에서는 향리가 얼마어마한 이런 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선지로. 이 시기에 사회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향부곡 소.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향부곡 소. 특수하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뭐 천민이 있는 곳이냐? 그건 아니에요. 양인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도 양인인데 대신 양인 대접을 받지 못해요. 차별받습니다. 살고 어디로 이동하고 자유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반면에 세금은 엄청나게 높게 냅니다.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향부곡은 농사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소는 수공업자들. 특수한 행정구역. 뭔가 그 지역이 잘못을 하면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바뀌는 건 언제냐? 전공을 세우면. 외침이 있었을 때 열심히 싸워서 그들을 물려냈다 그러면 소나 부곡, 향이 승격이 되죠. 제대로 된 행정구역. 자, 아까 말씀 살짝 드렸죠? 북쪽은 북쪽의 오랑캐들, 거란 여진을 대비하기 위한 북계, 그리고 동쪽은 외 군사적인 지역을 두 개로 나눴다. 양계로 나눴다. 거기엔 병마사가 파견이 된다. 책임자로. 그리고 뭐진, 국방상 요충지에는 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뭐 양화진, 무슨 진. 군사제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뭡니까? 구서당 십정이죠. 구서당, 중앙군, 구서당, 고구려, 백제, 신라, 333씩 해서 이렇게 해서 말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서 만들고, 십정은 구주 오석영 구주에 하나씩 한정씩 만들어주고 아주 넓은 주 있어요. 한주인가 하는 주인데 그 주만 두 정이 나갑니다. 그래서 십정이에요. 구주에 하나씩 나가고 하나 더 넓은 데는 십정. 구서당 십정. 그게 통일신라고. 고려는 2군 6입니다. 이 군사제도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대순으로 배열하라고도 나오고 깔끔하게 2군 6이 이렇게 안 주고요. 응양군, 용호군. 요거까지 응용 김응용 감독 아세요? 김응용 감독 응용입니다. 응양군 용호군 김응용 감독이라고 예전에 아주 명장 감독 계세요. 해태 타이거즈 감독하셨던. 아무튼 2군 6위가 중앙군인데 그 안에서도 또 역할이 나뉩니다. 2군은 국왕을 친위하는 부대예요. 응용 김응용 감독 해서 왕의 친위 부대, 왕을 지키는 응양군 용호군. 그리고 6위는 수도를 방어하는 수방사에 해당되는 6위 수도방위. 당연히 직업군인이겠죠. 농사짓다 말고 왕이 부르면 가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그냥 군인이 직업인 거예요. 중앙군 2군 6위. 그럼 지방군은 어떠냐? 지방군은 크게 주진군과 주현군으로 나눕니다. 주진군, 주현군. 진격 더 세 보이죠? 요게 국경을 수비합니다. 양계. 역시 주진군도 주진! 상비군이에요. 항상 준비하는 군대. 그런데 주현군은 5도, 상대적으로 그냥 이 안쪽이잖아요. 저쪽 전방이 아닙니다. 양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주현군은 이름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항상 거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평소엔 뭐 하면 됩니다? 본업 충실하면 돼. 농업하면 돼. 농사 지으면 되는데 뭔가 좀 일이 생기면 모여요! 그러면 이제 가시면 되고요. 주진군, 주진! 이름이 아주 진격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양계를 방어하는 지방군이기 때문에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이고요. 예비군이 아니고 국경 수비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주진, 주현. 중앙은 2군 6위, 지방은 주진군, 주현. 주진이 좀 더 세니까 양계고요. 주현은 5도, 예비군이다. 자, 그러면 문제 풀겠습니다. 고려 전기 잘하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잘 풀릴 거예요. 2점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끝났네요.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사이즈는 거의 28이다. 감목, 12목의 지방관 파견. 의창으로 고쳤다. 감목향이 나는 성종의 의상, 의창, 상평창. 이거 몰라야 돼요. 국자 감목향이
국립대학 국자감 성종대. 자, 왜 제가 성종을 그렇게 암기 코드까지 넣어서 했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정도 문제를 그냥 봐도 12목만 봐도 아는데 뭐 이래서 요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헷갈리네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이죠. 거의 28이다. 최승로, 유교정치, 시물 28. 통일신라 때는 진성여왕 때 최치원 10조고요. 고려는 최승로, 승이니까 성이에요. 승이니까 성 이렇게도 하고요. 28조 뒤니까 많이 했다.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뭘로? 유교적으로. 양현고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리 예종인데요. 요 문수계인 할 때 그 예. 관학지능. 참고로 국자감도 국립대학이니까 이것도 관학이에요. 그거에 반하는 사학이 있습니다. 그게 문종 때 최충이라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광덕준풍 배웠죠. 광종은 과거에 광풍검을 지닌 귀공제였다. 광풍검. 광덕준풍 광종.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 통보를 발행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문수계인에서 수계, 숙종. 도는 숙종이다. 특히 요거는 이제 활해삼으로 살아있는 해삼으로 외우면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할게요. 다만 돈이 다 숙종은 아닌 딱 하나 다른 왕이 돈 하나 관련 있는 게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건성 만든 건원중보는 성종이다. 최초의 철전. 이런 데 안 나오잖아요. 이 성종 문제인데 안 나오죠. 그만큼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오면 헷갈려요. 돈이니까 숙종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건성입니다. 건원중보 성종이 만든 최초의 철전. 누가 철전을 써요? 거의 정계와 개백요소. 와, 이거 기억나실까요? 요거 해내시면 진짜 최고인데. 왕건의 흑역사는 서북 쪽에만 정계와 개백요소. 누구한테 보내는 왕건의 메시지예요? 신하들에게. 네, 관리의 규범. 후대 왕들에게 보낸 건 뭐예요? 사기 결훈이다. 훈요 10조. 정답은 아까 처음부터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공부하실 땐 저처럼 해야 됩니다. 자, 고려는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는 게 맞아요. 특히 고려 전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무려 3점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저걸 했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쉽게 될 거예요. 끝났습니다. 역분전. 왕건의 역분전. 태조 왕건. 그리고 꼭 뭐 이 암기 코드가 없어도 역할의 맞게 나누어준 토지. 역분전.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때 공로를 세운 신하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했죠. 태조입니다. 태조 왕건. 여기 보시면 성품, 그러니까 인품하고 공로 두 가지를 봤다고 그랬죠. 요 인품이 나중에 전식과 시정전식과로 연결이 돼요. 인품. 성품을 봤다는 게 참 독특하죠. 자, 여기 보십시오. 문무양반 및 군인들의 전식과를, 근데 전식과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시작한 거냐, 바꾼 거냐, 또 바꾼 거냐. 또 바꾼 건 아직 안 했고요. 바꾼 것까지는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시경, 시정은 경종이고요. 바꾼 거를 안 했구나. 개정은 개목걸이로 해야 되는데 아까 안 했네. 개목걸이. 목종이 개정전식, 그건 한꺼번에 하려고 안 했구나. 하여튼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시경이 개목걸이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목종이에요. 목종. 요 개정이죠. 개정.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번 더 바꾸면 다시 경자 써요. 경정전식과. 또 바꾼다고 해서 경정. 그거는 문경세제에서 문종이거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아무튼 한 번 바꾼 거 개정한 거 개목걸이. 요 목종. 태, 해, 정, 광, 경, 성, 목. 가가 태조, 나가 목종. 사이식이면 해, 정, 광, 경성 중에 이 안에 있으면 쓰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과전법은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고려 말에. 이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조선의 토지제도가 과전법이라. 고려는 전식과. 그래서 요거는 굳이 말하자면 공양왕 마지막 공우창양 공양왕 때. 이건 완전 말기, 완전 저쪽 뒤쪽.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실시됐다. 광종은 과거에 광풍검을 지닌 귀공제였다. 광종이죠. 그렇죠. 두 번 만에 정답이 풀렸습니다. 자, 이건 다 우리가 안 배운 걸 거예요. 전민변동도감은 공민왕이고요. 만적은 최충헌의 산업입니다. 최충헌 또 나왔네요. 봉사 10조를 왕에게 올려서 제수처만 취한 거지. 실질적인 지배자가 최충헌이에요. 무신 집권기의 집권자니까요. 자, 이건 뒤에 배울 거니까 빼고요. 설사 이걸 모른다 해도 얘 하나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 무려 몇 점이요?
3점이 이렇게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제대로 대비를 하면. 아이고 끝나네. 자, 고려 전기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초반에 약간의 힌트를 드렸죠. 고려가 은근히 까다롭다고요. 제대로 안 하면 까다롭고, 제대로 파고들고 반복해서 수련이 되면 어느 시대보다 재미있고 쉽게 느껴지는 시대가 고려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특히 우리 선배님들 힘드시죠? 화이팅이에요.